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프랑스인 여성과 친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아내는 임신을 하자 프랑스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기를 원했고 저는 그 뜻을 따라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인종차별을 경험하자 점점 더 위축되더라고요. 결국 프랑스 생활 3년 만에 저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생활하니 프랑스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화를 붙잡고 서로 자기 나라로 오라는 대화만 반복했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조치로 딸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며 양육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죠. 딸과의 만남은 아내가 있는 프랑스 집으로 정했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고 그 남자의 두 아들도 함께 산다는 겁니다. 딸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국 수사기관에 저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를 했고 한국 법원에 아이의 반환을 요청하는 동시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딸을 만나기 어려워질까요? 네, 이제 사연자분이 형사적인 문제에 이제 휘말릴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일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해서 미성년 자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유괴죄인데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중 한 명이 별다른 문제 없이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서 그 평온한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해서 미성년자를 꿰어서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은 임시조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을 근거로 한국에서 1개월 동안 딸을 데리고 있겠다고 아내분과 합의한 후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망하거나 유혹해서 한국으로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죄를 구성할 수는 있는데 미성년자 유인죄는 이제 될 것 같진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쨌거나 사연자분은 아빠가 딸을 그냥 엄마한테 돌려보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법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 사연자님께서는 내가 한 행동은 딸을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미성년자 약취행이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자녀를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서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사연자님과 아내분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면서 이혼 소송을 하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 법원은 임시조치로 따님의 상시 거주지를 아내분의 거주지로 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프랑스에 있는 아내분이 따님의 보호양육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따님도 사연자님께서 아내분께 따님을 데려다 주지 않으시면 거주지로 지정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님이 따님을 프랑스에 있는 아내분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따님에 대한 아내분의 보호 양육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따님의 의사에 반해서 따님의 자유로운 생활관계와 아내분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서 사실상 사연자님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한 행동은 추가적인 장소 이전이 없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돼서 미성년자 약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는 딸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사는 거 좀 걱정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정당화될 수는 없을까요? 만일 따님이 아내분께 돌아가는 것이 따님의 복리를 심하게 해한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따님이 따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든지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사연자님이 따님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사연자님께서 따님이 아내분의 동거남과 그 아들들이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막연히 걱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따님을 아내분께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무작정 이제 정해진 조치를 어기는 것보다는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서 임시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유아인도 그리고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사연자님과 아내분께서는 프랑스에서 이혼 소송 중이고 프랑스 법원에서 내려진 임시조치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께서는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를 근거로 한국에서 유아인도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사정이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은 대한민국 법원은 기존에 내려진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아내분께 따님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이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양육권과 딸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런 부분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다만 딸이 학대를 당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연자분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한국 법원은 아내분의 유아 인도와 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